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도 이와 관련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수능 출제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규민 원장이 전격 사임을 했네요. 네, 이규민 원장은 지난 6월에 모의평가와 관련해서 기관장으로서 책임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밝혔고요. 사실 지난해 3월에 이규민 원장이 취임을 했는데 임기가 원래는 2025년 2월까지였습니다. 올해 수능 내년 수능까지도 사실은 다 소화를 하고 사퇴하는 것이 원래는 그 임기 일정이었었는데 이번 일로 이렇게 좀 조기에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사임한 배경 정리해 볼까요? 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 기조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5개월 정도 앞둔 시점인데 교육부의 대입 담당 국장까지 6월 모의평가라든지 수능 기조와 관련해서 책임을 물어서 경질을 했거든요. 네, 이 사건을 좀 더 살펴보면은 지난 6월 15일에 이주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업무 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윤 대통령이 공정 수능을 지시를 하면서 공교육 과정 바깥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배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6월 16일이죠. 6월 모의평가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이유로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이 됐고 그에 이어서 결국에 평가원장까지 사임 의사를 밝히게 됐습니다. 그렇죠. 대입 담당 교육부 국장이 경질됐고 수능 출제 책임기관장 사임했고 수능 난이도 논란 놓고 책임론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사임한 이규민 원장 같은 경우는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주호 장관이 지난 6월 15일에 윤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때에 킬러 문항을 그동안 배제하라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라든지 정부의 방침을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원장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호소도 했다라는 보도도 나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평가 담당자와 정부의 방침 이것이 크게 엇갈리면서 이번에 일이 일어난 측면이 크고 그런 이유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그 몇몇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육부에서 해당 논란 계기로 평가에 대한 대대적 감사 예고가 되었습니다. 네, 일단 이 대대적 감사를 통해서 이번에 또 추가로 경질되거나 혹은 책임을 묻는 그런 인사들이 발생을 할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 것이고 최근에 정치적으로 아무래도 좀 쟁점이 제기되거나 또 주목이 되는 부분이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하고 평가원장 이번에 경질되거나 사임하게 된 임사들이 지난 정부의 요직을 지낸 문재인 인물들이었다. 정부 때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더 주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혹시 그런 코드 인사에 대해서 문책이 있을지 이런 것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이게 사실 교육부만의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에 제2차관이 교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이 있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식이라는 게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교육부에서 끝날 일이 될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입장을 밝히고 고개를 숙인 바가 있는데 이주호 책임론을 두고도 좀 말들이 많았잖아요. 대통령실이나 여당이나 연일 해명에 나서면 진땀 흘리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주호 장관 사과로 이제 정리가 된 겁니까? 네, 한때는 이주호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질타를 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어제 공식 관계자가 그런 일은 없었다. 그 보도는 와전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주호 부총리조차도 문책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한간의 의구심 이런 것들은 일단은 불식이 된 것 같고 이주호 부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이제 뜻을 맞춰가지고 이 입시의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주호 부총리도 이제 대통령의 방침 그러니까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 내에서 출제한다. 라고 하는 이 방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브리핑을 통해서든 또 본인의 입장을 통해서든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 정부 노동, 교육 정책 등 내놓을 때마다
부처 간의 혼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뭡니까? 일단 여기에 대한 각 당들의 반응들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아마추어적인 단편적 지시에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스럽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정의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주무장관도 모르는 공정 수능 지시는 당장 철회하라라고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야유 섞인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공교육 강화를 지시한 것이다. 사교육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무슨 문제인가. 그러니까 수능의 난이도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대책이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부처 간 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이념적 지향은 분명하다고 네. 볼 수 있는데 정책을 조율한다거나 로드맵을 짜는 절차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좀 논란이 많은 정책의 경우는 때로는 대통령이 먼저 치고 나갈 필요도 있겠지만 어떤 네. 때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여당 국회의원 몇 명이 얘기를 했다면은 혼선이라든지 파장이 크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여론의 운을 좀 띄워놓고 접근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당, 정부, 대통령 비서실 이쪽의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또 지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논란 계기로 결국 당이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 협의회를 어제 19일에 가졌었는데요. 네. 킬러 문항, 초고난도 문항의 출제 배제는 여기서도 확정적으로 킬러 문항 이제 안 나옵니까? 네,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수능의 적정 난이도는 확보해야 된다. 지금 당정이 강조하는 건 물수능을 하겠다는 건 아니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 기법 등의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고 예. 그리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차원에서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존치 결정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던 학교들이기 때문에 네. 또 한번 정치적으로 크게 또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 뭐 사실 저희 아들이 네. 고3입니다. 고3인데 네. 올해 수능이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네네. 결국은 학생들하고 학부모가 네. 모든 좀 피해를 지는 거 아니냐. 물수능 논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정부와 여당에서는 물수능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변별력을 가지는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준킬러 문항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준킬러. 네, 킬러는 문항은 아닌데 없어지는 대신에 준킬러. 네, 예. 그러면 이제 준킬러 문항을 풀면서 실수하지 않는 것으로 승부를 거는 수도 있다. 이것이 네. 또 다른 사교육 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킬러 문항이 언어 영역 문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어 영역 쪽의 변별력이 낮아지면 수학이라든지 이쪽 과목에서 변별력이 크게 작동을 해서 수학 쪽으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수능 자체가 변별력이 낮아지면 수시라든지 논술 전형이라든지 이쪽으로 또 더 사교육이 커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좀 첩첩산중의 난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제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미중 신냉전 대치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블링컨 미 외교장관 중국 방문을 했는데요. 양국 외교장관 간의 회동도 갖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해지는데 자세한 네.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18일 오후 2시 35분 현지 시각 기준입니다. 베이징의 갸오위타이 국빈관에서 8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회담도 하고 업무 반찬도 가지고 그런 좀 열어놓고 하는 그런 논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계속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에 가까운 대치 구도 이런 것들이 많이 주지의 사실로 알려져 있는 바인데 이날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분위기가 풀리는 그런 자리이기는 했습니다. 예. 민간 교류를 열심히 하고 또 당국 간 소통 채널을 열어두자 양국 간의 그 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의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대화,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모습이었고요. 회담에 대해서 미국 정부 측은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라고 자평을 했고 중국 정부 쪽도 장시간 솔직하고 심층적이며 건설적인 의사소통을 했다. 뭐 맞춰놓은 듯이 비슷한 표현을 썼습니다. 자, 아직 상황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 어젠가요? 블링컨 미 외교장관하고 네. 시진핑 주석이 만났어요. 이게 예정이 없던 일정을 소화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회동은 35분 정도 진행이 됐고 뭐 이 자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얘기가 오고 갔다기보다는 그 전에 그러니까 친강 국무위원과
블링컨 국무장관이 만났을 때 실무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정에는 없었던 일정인데 대화가 좀 더 진척이 됐고 이왕 대화를 하는 김에 시 주석도 보고 가라. 라고 네.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회동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구는 넓기 때문에 양국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블링컨 장관은 중국과의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아야 한다라고 또 화답을 했습니다. 자, 블링컨 또 시진핑 만나서였을까? 칭강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해병 모드로 좀 접어드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블링컨 장관이 강조를 하는 것은 디리스킹과 디커플링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은 탈동조화, 그러니까 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어긋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많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딜리스킹 그러니까 어떤 위험을 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렇게 콕 찍어놓고 적대한다기보다는 위험을 피하는 차원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그러니까 예전보다 좀 한결 온건해진 미국 네. 정부의 기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같이 봐야 될 것은 긴장의 소재가 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블링컨 장관 또 이번 회동에서 대만 해협 문제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강화하는 기술을 중국의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다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상황을 관리하면서도 신경전은 계속되는 이런 국면임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최대 관심사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만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요. 혹시 성사가 된다면 언제가 유력합니까? 네, 이번에 블링컨 장관과 시진핑 주석의 회동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의 만남 그 가능성도 더 커졌다. 네.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의 관리 국면으로는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라면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네. 뭐 이게 만나기가 좋은 게 딱 정해놓고 양국 간에 만난다 이렇게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떤 다자간의 만남이 있는 그 도중에 그 한번 중에 만나자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더 예. 자연스럽고 이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이 11월에 에이펙 회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닛 앨런 미 재무장관이 또 중국 방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사이에 또 여러 일정들이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을 추동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다시 터진 비행기 비상문 난동 사건입니다. 어제 새벽에 세부공항 이륙해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또 한 승객이 난동을 부렸다고요? 네, 승객이 난동을 부릴 때 했던 행동이나 말을 보면은 네. 비행 중인 항공기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출입문을 열겠다. 출입물 자꾸 열려고 예, 그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예, 일이죠. 지난번하고 비슷하네요. 네, 아시아나항공에서 일어났던 항공기의 비상구 개방 사고가 네. 발생을 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공교롭게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각 19일 오전 1시 49분에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서 인천으로 향하는 제주항공 7C2406편 이 비행기에 승객이 타고 있는데 한 180명 정도 타고 있었거든요. 네. 그중에 18세 남성인 이 승객 A씨가 출입문 개방을 시도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좀 정말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네. 뭐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뭐 온라인 여행 카페에도 네. 당시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의 목격담이 올라왔는데 이 목격담들을 좀 살펴보면 이 승객이 비행기 문을 열겠다고 소동을 벌이면서 승무원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남성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같이 제압을 했다. 네. 뭐 이런 목격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난동을 부린 승객이 문 열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극언을 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이 잘 대처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 목격담의 대체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고 있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깨가지고 상황을 파악했다는 네티즌도 있었는데 이미 이제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포박을 하고 그 난동 승객을 포박하고 맨 앞으로 끌고 가더라, 잘 처리하더라라고 하는
네, 이런 목격담이 많았습니다. A 씨 조사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현재 A 씨는 이제 그 당시 현장에서 비행기에 구금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한 이후에 공항 경찰대에 인계가 돼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어떻게 된 일인지 또 경위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장, 승무원 이런 분들도 같이 조사를 국토부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런 일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큰 네. 사고 납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순평 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